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경제. 오늘은 MBC 보도국 양효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양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듣기로요. 양효걸 기자가 영국 LSE 런던 정경대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예, 복직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요. 네. 13년 차 기자고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해 귀국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공은 뭐 경제사 공부했고요. 네. 학부 전공이 이제 경제학이다 보니까 한번 경제 기사 한번 좀 잘 써보자. 예.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경제 분야에서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 순간에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 변하고 있죠. 요즘 워낙 뭐 네, 그렇습니다. 급등락하고 있던데요. 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요. 네. 변동성도 그만큼 크겠죠. 아하. 네, 한 시간에도 뭐 몇백만 원 단위로 막 출렁이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보면 국내 한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5,571만 원이거든요. 1 비트코인요. 1 비트코인. 예. 예. 근데 이따가 뭐 끝날 때쯤 네. 한번 체크를 해봐도 변동성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천? 네, 5,571. 지금 또 한 2, 3만 원 또 출렁이었거든요. 아, 이 순간에도요. 예, 예. 그러니까 야.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5,571만 원. 잠도 안 자고. 예. 시작을 합니다. 자, 예.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왜 그렇죠.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극심한 변동성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네. 이런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근데 거고. 그거 자기 책임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도박처럼 빠질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가상화폐 거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금도 없고 네. 이 다른 자산들과 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형평성. 겁니다. 예. 아하. 자, 그럼 비트코인은 소위 말해서 가상화폐잖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시스템 밖에 있는 거고요. 네. 이걸 규제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한가요? 일단 주식이나 채권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감시망 안으로 들여오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 일단 들여와야 그게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네. 이 전담하는 부처가 그동안 사실 없었는데 네. 과거에도 뭐 총리실 주관의 뭐 범부처 기구 이런 데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다음 달 25일부터는 비트코인 일단 감독망에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부르는데 네. 이 직접 감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금 세탁이나 뭐 불법적인 거래는 없는지, 네. 그다음에 감독 당국이 직접 이 거래소들을 챙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이런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거래소들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네. 뭐 의심 거래나 아니면 고액 거래, 음흠. 뭐 좀 수상하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의무를 지워줍니다. 예. 네,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서 이제 네. 규제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말씀해준 그 가격이란 것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투자를 예.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규제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반발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좀 주변 투자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반드시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규제를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면 투자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익에 대해 세금을 가져가니까. 근데 예.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2017년 말에도 이런 열풍이 한번 불었었는데 분위기가 살짝 바뀐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2017년 초기에는 정부에서도 뭐 비트코인 거래를 아예 금지시키겠다. 네. 혹은 뭐 거래소 폐쇄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법무부에서 나서고 막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하. 이 무엇보다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요. 네. 또 이 세금을 매기면은 사실 지금 비트코인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래 자체가 좀 위험하고 뭐 네. 이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 보장이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 제도권 내로 끌어오면서 아하. 뭐 제도권 내 투자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긍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안전성은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차원 아닌가요?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경고
예. 소위 말하는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대단히 좀 맞습니다.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이. 일단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제 현지 시각 22일 날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적 자산이다 이렇게 예. 규정을 했고요. 그렇죠.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네. 이분이 또 이제 재무장관 하시기 전에 그 15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랬죠. 4년 동안 미국 통화 정책을 지휘했던 분인데 이 미 금융계를 대표한 인물이 대놓고 비트코인을 평가절하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암호자산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아주 커질 수 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가격 안정성이 없으니까 네.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뜻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나서서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경고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쏟아내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표면적으로는 뭐 이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예. 이 거래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모금 이런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탈세범 입장에서 보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입니다. 이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과세를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제 이런 정부나 중앙은행 규제 이면에는 사실 화폐에 대한 주도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도권. 예,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비트코인이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법정 화폐 지위까지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아하. 이 지금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유동성을 확대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질 텐데 음흠. 만약에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뭐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푸는 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네. 이 쌍두마차인데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화폐로 경제에 대한 그런 네. 조절을 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예, 이 가상화폐가 커지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네. 영문 약자로 CBDC라고 부르는데요. 예. 근데 국제결제은행 BIS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65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이거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허. 지금은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실험하고 있고 네. 미국도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성장을 하니까 예. 이게 빨리 좀 해야겠구나라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이것도 같은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위변조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인데 예. 대신에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면서 이 정부가 가치를 보증해 준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출렁이는데 예. 사실 이 디지털 화폐는 실제 종이 돈을 뭐 디지털로 옮겨 놓은 거다. 네. 이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실현된다면 지금 중국 중앙은행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화폐를 계속 찍어낸다면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증도 안 되고 안정성 떨어지고 결국 가치가 폭락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상의 핵심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 네. 이 실제 값어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 이 말이잖아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 뭐 물건을 뭐 살 수도 없고 뭐 온라인상의 숫자로 존재하는 그냥 허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동전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녹여도 맞습니다. 돈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아니란 거잖아요. 예, 그 내재 가치가 없거나 아주 작은 자산이 사실 가격만 오르게 되면은 네. 거품이라고 경제학에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법을 들어보셨을 텐데. 예, 튤립법을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본주의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많았는데, 네. 근데 부유층들이 주목한 게 이 튤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름답고 희귀한 돌연변이 품종일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희귀한 돌연변이로 큰 돈 벌었다는 농부들이 이제 주변에 나타나니까 예. 너도 나도 이제 튤립 키우면서 벼락부자의 꿈을 키운 건데 네. 이게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1636년에 아우구스투스 튤립, 그러니까 가장 황제 튤립이 가장 비쌌는데 그 2,500 길더로 돼 있거든요. 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돼지 8마리, 황소 4마리, 양 12마리, 밀 24톤, 와인 2통, 맥주 600리터 뭐 이렇습니다. 튤립 한 송이로. 한 송이로. 그러니까 이런 일화도 예. 있는데 영국 식물학자가 친구 집에 갔어요. 네. 갔는데 뭐 양파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식물학자니까 궁금해서 이거 뜯어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 희귀 품종 튤립 뿌리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양파인 줄 알았는데. 네. 아. 바로 감옥에 갇혔고요. 엄청난 재산을 손괴했으니까. 네. 금화 2,000개를 낼 때까지 구금돼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637년 2월 5일 날 네. 갑자기 튤립 가격이 하락세로 돌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야 이거 뭐 그냥 꽃인데 예. 이거 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냐? 막 이런 생각들이 퍼지는 거죠. 네. 그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넉 달 만에 고점 대비 99%가 하락을 합니다. 그게 이제 거품이 꺼지는 현상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재 가치가 있었다면 뭔가 뭔가 담보된 물건을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해서 갚았겠죠. 네. 근데 이런 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 가격만 올랐을 경우에는 예. 이게 거품이 꺼지면서 폭락한다. 이게 튤립 버블의 교훈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민간 암호화폐도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하. 이거 한순간에 이거 그냥 폭락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상할 게 없다. 언제든 그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6712님께서 지금 들으시다가 헐 그럼 비트코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저 이제라도 살까 했는데 이런 질문 주셔서 이런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전망한 측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계속 들리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이거 비트코인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지는데 이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서 예. 사실 이게 속된 말인데 이게 참 입이 방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2월 8일 날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전기차 회사죠. 예. 근데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고 공시를 합니다. 네.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폭등하면서 폭등했죠. 예. 비트코인 랠리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가격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트위터에 남긴 겁니다. 계속 출렁이게 막 1,000만 원씩 출렁이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일화를 볼 수 있지만 2017년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보면은 2017년 당시에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과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산 네.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기들이 만든 전기차를 네. 비트코인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제할 수 이렇게, 있도록 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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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재 가치 부분에서 이 물건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은 내재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약점이 보완되는 극복이 되는 거죠. 어허.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고 그 자체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2017년 사태와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하. 참 하루 앞을 보기 어려운 이 상황이고 예.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을 확 깎아내릴지 예. 그런 뭐 테슬라 등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그 가치를 만들어줄지 예. 참 흥미진진하기도 하면서 좀 예. 참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아슬아슬해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앞서 5,571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변동폭이 크진 않은데 5,566만 원입니다. 그래서 66만 원. 예, 66만 원. 그래도 상당히 거의 10만 원 넘게 그렇죠. 이게 순간 출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독 경제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사이에 15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예. 엄청난 이 변동이 일어난 비트코인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C 보도국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